안녕 여러분, 선민의 혼술토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두고두고 후회하는 나쁜 남자들과의 연애썰에 대해서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연애남매 리뷰를 했잖아요. 오빠랑 같이. 그걸 보는데 출연자들의 모습에서 지난날의 제 모습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기서 왜 저러나,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과몰입했던 순간들이 사실은 내 자신한테 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 왜 저기서 저러고 있나. 과거의 내 모습이 너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예전에 나도 저랬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요거를 한번 혼술토크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오늘은 GS에서 이 맥주랑 안주를 사왔습니다. 엘파라는 애플 사이다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패키지가 예뻐가지고 사와봤어. 여러분도 안주랑 맥주 준비하셨죠? 그럼 마셔볼까요? 오, 향이 괜찮은데? 아, 마이크구나. 짠! 오, 야, 맛있다. 오, 약간 주스 같은데? 애플 사이다가 약간 이게 주스도 아니고 맥주도 아니고 애매해가지고 국내에서 먹어보고 맛있었던 애플 사이다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진짜 사과 주스 먹는 맛이 나는데요? 알코올 맛이 잘 안 느껴지는데? 근데 알코올이 4.5%래요. Because we're fruity and refreshing, just what you need to turn your day around. bitter, 그렇네. 쓴맛이 가장 낮고 달짝지근하네. 스위트가 4단계네.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안주입니다. 던킨 이 과자가 이 팝콘이 진짜 맛있어. 브라운 치즈 맛. 진짜 골고루 뿌려져 있어. 나쁜 놈한테 먼저 첫 번째 남은 제 천년 이상형 남입니다. 이분은 정말 저의 이상형이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얼굴, 그리고 이런 제가 어깨 넓은 남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체형, 목소리, 그리고 직업, 똑똑한 거 다 너무 저의 이상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첫눈에 반한 사람이었었어요. 만난 지 한 두세 번 정도 후에 바로 사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눈에 둘이서 약간 찌릿, 정말 약간 어떻게 보면은 막 저 사람 정말 사람이 괜찮다 이렇게 시작된 만남이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이성적인 끌림, 정말 그런 섹슈얼한 끌림에 이렇게 팍 이렇게 약간 좀 불이 붙었었던 관계였던 것 같아요. 둘이 약간 굉장히 떨리고 설레는 연애를 했는데 중간중간 뭔가 약간 좀 쎄한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분의 행동과 말에서 약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진지하게 대하고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나를 가볍게 취급하는 것 같다? 라는 기분이 드는 그런 쎄하고 뭔가 기분 나쁜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 이제 알아가는 단계이기도 하고 약간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많은 타입이니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 라고 이렇게 좀 자기 검열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민해서, 내가 생각이 많아서 별거 아닌 거를 너무 이렇게 쎄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좀 이렇게 넘겼었던 거죠. 그분이 그 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처음 당황하기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감기에 걸렸었어요. 아팠어. 그래서 막 계속 기침하고 열도 나고 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약속을 취소했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분이 전화를 하시면서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아마 사귄 지 한 달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 너무 아프다. 그래서 어떡해. 약 먹으면서 쉬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 와서 나 좀 간호해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 거기서부터 보통 감기에 걸리면 이렇게 막 기침하고 상대방한테 옮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우리 집에 와서 날 간호해라 이렇게는 좀 안 할 것 같거든요? 내가 너무 정없어? 아니, 옮을 수도 있는 병에 걸렸을 때 연인을 부르지는 않을 것 같거든? 근데 아직 와서 간호를 해달라는 거예요. 난 거기서부터 약간 간호?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입이 사른 거 보니까 그 정도로 간호가 필요한 것 같진 않은데 그렇게 설레는 와중에도 나는 약간 엥스러운 거는 엥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천년의 이상형이었는데도.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간호야? 하면서 그냥 장난이겠거니 하고 웃어 넘겼는데 몇 번을 간호를 하러 와라. 우리 집으로. 우리 집 여기 주소 여기다. 택시 타고 오면은 한 10분도 안 걸린다 그랬나? 막 그러면서 진짜 내가 그냥 막 푹 쉬고 진짜 몸 따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진짜 안 오려고? 막 이러면서 약간 근데 그게 오라고 할 때 그 말투도 와, 막 보고 싶은데 약간 이런 말투라기보다는 택시 타고 10분이면 오는데 진짜 안 오게? 에이, 와서 간호 좀 해줘. 약간 뭔가 가볍게 얘기하는 그런 말투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저의 그런 좀 뭔가의 이런 방어 기제가 좀 발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고스팅이라고 하죠. 그냥 사라진 거야. 전화도, 문자도, 카톡도 안 받아. 답이 없어. 근데 그냥 정말 막 무슨 일이 생겼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잠수 타고 헤어지려나 봐. 약간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약간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아니 잠깐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지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라고 했는데 저는 왠지 정말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근데 또 그런 예감은 본인이 느끼는 게 늘 맞더라고. 한참 지나서 연락이 왔었나? 연락이 와서는 자기가 나 만나기 그 전에 바로 전에 만났던 친구랑 다시 만나게 됐다. 약간 그러면서 미안하다. 근데 내가 뭘 하더라? 지가 뭐 허리가 아파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나? 근데 저보다 나이도 꽤 많으신 분이었었거든요. 정말 lame excuse. 짜치는 변명이죠. 또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만나시겠다고 하니까는 그때는 근데 또 너무 어린 마음에 그때 좀 어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 여자친구한테 돌아갈 수가 있지? 하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 게다가 그 사람이 또 저의 너무나 사실 성격적인 부분은 저 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성격적인 부분도 그분이 사실 정말 딱 봤을 때 약간 되게 섹시한 남성미를 이렇게 막 테스토스테론을 이렇게 막 뿜어내는 스타일. 무슨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그런 남자들이 나쁜 남자가 많은데 어쩌겠어. 동물이란 이 호르몬을 따라서 끌리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 남성미가 너무너무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건방지고 좀 이렇게 허세스럽고 재수없고 약간 그런 것도 너무나 잘 어울리고 뭔가 그런 모습조차도 그냥 좀 이해하고 싶어지는 그런 매력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야. 그때 그렇게 슬퍼하면서 헤어졌는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어디서 만나게 됐냐면 어떤 행사장에서 유튜버로 초대가 돼서 갔는데 그 행사의 담당자로 계시는 거예요. 제가 행사를 아주 여러 개 다녔기 때문에 어떤 건지는 모르시겠죠? 근데 진짜 저는 꿈에도 몰랐던 거지. 저를 초대해주신 담당자분은 따로 계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 그 행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약간 총책임자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내려오더라? 그러더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천연덕스럽게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이었었거든요. 내가 유튜버가 된 거를 어떻게 알고서? 아니면 뭐 약간 그 직원들이 뭐 이번에 초대할 인플루언서 리스트들을 쭉 뽑았을 때 어쨌든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상사니까 그 딱 보면서 어라? 아, 나랑 만났던 여자네?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제가 진짜 정말 홀딱 깼던 게 거기서 드링크를 주시는데 다른 담당자분이 선미님은 어떤 거 드시겠어요? 한번 골라보세요. 원하시는 드링크 하면서 그 메뉴를 주셨는데 저랑 만났던 그 남자가 옆에서 이렇게 굉장히 여유 있는 웃음을 지으면서 이분은 맥주 좋아하세요? 이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 능글맞음이 정말 아니 만난 지가 언제고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나를 초대해가지고 이분은 맥주 좋아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아는 척을 하는 게 진짜 너무 꼴 같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그때 정말 너무 나의 그런 이상형이다 하면서 기억했던 그 모습이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저도 저의 직업을 갖게 됐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이가 든 제가 마주한 그 사람의 모습은 되게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더 별로라고 느꼈던 거는 가끔씩 전에 만났던 분들 인스타를 염탐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많이 하지는 않아요. 갑자기 이 사람 뭐하고 사나? 궁금할 때 인스타를 들어가 본단 말이에요. 감정이 있지 않아. 여러분은 그럴 때 없나요? 그냥 들어가 보는 거야. 어떻게 사는지. 근데 그분이 결혼하고 얼마 전에 애를 가졌거든요. 애를 낳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아이랑 같이 막 행복하게 그런 사진도 올렸었는데 막 이분은 맥주 좋아해요. 묻지도 않은 소리 혼자 하고 자빠져 있는 게 너무 별로인 거야, 사람이. 짠. 맛있어. 다시 재회한 그 남자분은 너무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한테 이별을 통보받고 제가 생각했었던 게 전 약간 사실 좀 약간 좀 자책을 했었거든요. 내가 너무 저 매력적인 남자가 하는 그런 제안들을 똑같이 매력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무 재미없게 굴었나? 저 사람의 그런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감기 걸렸다 하면서 집으로 초대했을 때 나도 능숙하게 그 초대에 응하고 그 집에 갔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랬다면 저 사람이 전 여자친구를 택하지 않고 나를 만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사람하고 저하고 상태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딱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좀 가볍게 즐기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너무 진지했던 거지.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랑 내가 원하는 게 달랐던 시기에 만났던 건데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너무 막 이렇게 자유분방하지 않았나? 내가 좀 더 재밌게 굴 걸 그랬나? 막 이런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 특히 그 다시 만난 그 남자의 그 가벼운 모습을 보면서 진짜 내가 저런 사람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을 바꾸려고 했었다니. 정말 그럴 필요가 없었구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깨달았었지. 여러분도 약간 지난 연애에 내 모습에서 좀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처럼? 그때 그렇게 내가 나를 자책하지 말걸.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었는데.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으니까. 두 번째 남자는 매너남입니다. 이 매너남은 굉장히 저랑 친구 같고 편안하고 재밌는 그런
연애를 했던 친구였는데 처음에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친구 여자에 대한 그런 막 배려, 매너 이런 것들이 정말 몸에 배어있는 친구였었어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 약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너무 막 남자는 여자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막 이런 게 좀 심한 스타일이었었거든요. 뭐 막 문도 막 다 열어주고 뭐 의자도 빼주고 뭐 음식점에 가서 새우가 나오면 새우를 다 까줘.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새우를 까주느라고 자기는 먹지도 않고 막 너무 근데 그러니까 저는 좀 부담스러워서 야 아니야 나도 내 손이 있어. 그래서 나도 내가 까먹을 수 있어. 너 네 거 까먹어. 이러는데도 아니야. 나 이거 너무 정말 좋아서 그러는 거니까 나 신경 쓰지 마. 혹시 내가 이렇게 까는 게 불편해? 그러지 마. 나는 정말 이게 너무 행복해서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얘. 근데 또 너무 고마우니까 그게 어쨌든 그렇게 나를 대접해주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음식점을 가면 그렇게 종업원한테 예의가 있고 사람 좋은 미소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렇게 막 웃으면서 막 사람 좋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막 지나가는 상인분들한테 인사도 되게 잘하고 그래서 원래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뭐 종업원한테 어떻게 하는지 봐라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잘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사람들한테 예의 바르게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근데 그 친구를 만나면서 고개를 좀 갸웃했던 순간들이 뜬금없이 저한테 선민이는 진짜 질투가 많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 진짜 질투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냥 이렇게 평범한 질투 정도 하는 정도로 갖고 있지. 막 지금 어디야? 막 같이 있는 사람 누구야? 막 여사친은 절대 안 돼. 막 어디 놀러 갈 때 여자 있으면 못 가. 막 영상통화 많이 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구는 게 진짜 아니거든. 저 진짜 그냥 이렇게 약간 좀 방목형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뜬금없이 되게 질투가 많다는 거예요. 너는 진짜 질투가 많대. 그래서 내가? 내가 뭐가 질투가 많은데? 내가 언제 질투가 많았어? 하고 물어보니까 이때 질투가 많았잖아.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질투 되게 많아. 뭐 이래. 그래서 내가 질투가 많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야.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근데 그 당시에 가스라이팅이라는 이 말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퍼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가스라이팅이 맞아. 뭐 너 이때 되게 질투했잖아.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너 질투가 많아. 내가 언제? 넌 질투쟁이야. 약간 이런 식이었었거든. 근거가 없어. 그리고 막 갑자기 자고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자기 기분이 지금 너무 나쁘대요. 그래서 왜 기분이 나빠? 하니까 네가 꿈에서 바람을 폈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바람 필 수 있어? 선민이 왠지 바람 필 것 같아. 뭐 이러는 거야. 나한테. 내가 뭐 그런 뭐 캥기는 짓을 하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거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재밌게 잘 만나고 있는데 선민이 바람 필 것 같아. 이런 말에 뜬금없이 막 하는 거야. 나는 도대체 얘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난 처음 만나보는 사람의 유형이어가지고 어리둥절했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좀 연애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꼭 바람피는 새끼들이 꼭 먼저 그렇게 지들이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그렇게들 의심을 하면서 그 프레임을 그렇게 씌운다는 거예요. 뭐 그 친구가 바람 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취준생이었었는데 취업을 하고 나서부터 요게 약간 거리감을 두네? 그래서 약간 알 수 없는 그 친구랑 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이렇게 그런 기분을 느끼니까 불안해지더라고. 얘랑 멀어진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그때 취업을 하고서 축하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막
걔가 약간 좀 연락도 잘 안 되고 이러는 와중인데도 막 이렇게 막 집 앞에서 막 꽃다발 사고 막 케이크 사고 막 이러면서 걔네 집 앞으로 막 갔어요. 근데 가면서도 아 얘가 좋아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지금 이렇게 딱 서프라이즈를 찾아가면 아 왠지 날 귀찮아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그거부터가 뭔가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 당시에는 그냥 그 불안하니까 얘한테 이거를 해줘야지. 내가 얘를 얼마나 축하해주고 좋아하는지 이 마음을 전해야지. 이런 거에 나도 좀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던 거지. 그래서 걔한테 가서 막 축하해주고 이러는데 그 친구의 표정이 약간 오묘했던 것 같아요. 막 고맙다고는 하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헤어진 것도 약간 잠수 이별 좀 비슷하긴 했어요. 반나절 내내 연락이 안 되다가 걔한테 카톡이 오는 거예요. 우리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 좀 생각해보고 싶다.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 하면서 막 전화를 해라 그러면 그래서 전화를 그냥 걸었는데 전화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화 안 받냐? 그러니까 아니 나 그냥 좀 시간을 갖고 싶어 하면서 카톡만 계속 하는 거야. 전화는 절대 안 받아. 지금 무슨 뭐 택시 기사님이랑 같이 있어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다. 웃음만 나온다. 웃음만 나와 이 자식. 근데 제가 그렇게 막 계속 전화하려는데 너 왜 전화는 안 받아? 약간 이런 식으로 보채니까 아 우리 그냥 지금 헤어지자 이러는 거야. 이렇게 지금 귀찮게 하는 너가 안 되겠다 요런 식으로다가 하면서 저한테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하루아침에 너무 당황스러운 거지. 너무 시원해. 근데 저는 헤어질 때 그 사람의 자세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 저는 사실 다른 사람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갑자기 마음이 식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그거를 그냥 인정하고 욕먹을 건 욕먹고 그랬으면 좋겠거든? 근데 다 사람 마음이 다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카톡으로만 그냥 계속 연락 안 되다가 카톡으로만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만 하고 전화도 못도 아무것도 안 받고 하는 게 너무 그 모습이 그 만나온 시간 동안 그 사람한테 가졌던 그런 좋은 마음까지 싸그리 다 망가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나를 이렇게 대한다고? 약간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걔를 되게 좋아하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안 붙잡았어요, 저는. 약간 저는 좀 뭐랄까 그렇게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카톡만 이렇게 탁 던져두고 정말 막 이렇게 그냥 막 도망가는 그 사람이 이별을 하는 모습이 너무 구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미련도 안 생기고 만나고 싶다, 다시 만나고 싶다, 저 사람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다 이런 마음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헤어져 버렸지. 근데 그 친구도 다음에 다시 만났어요. 저는 전 남친들을 좀 되게 자주 다시 만나요. 신기하게.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그 친구는 페스티벌에서 만났었는데 페스티벌에서 굉장히 아주 귀여운 코스튬을 입고 친구들하고 해맑게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걔인 거야. 그래서 그때 너한테 카톡으로만 헤어지자고 하고서 그 이후로는 못 봤거든요. 어깨를 이렇게 툭툭 이렇게 쳤어요. 야!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데 얼음이 돼서 굳더라고요. 저를 보고 정말 귀신을 본 것처럼. 근데 제가 넌 진짜 찌질이야 이러면서 지나갔거든요. 걔 다시 만났을 때 걔한테 너 진짜 찌질해 라고 그 말을 했던 게 사실 그때 헤어졌을 때 미련 없이 그 남자의 그런 좋지 않은 모습에 저도 정이 털려서 그래 그럼 그냥 그렇게 헤어지자 이러고서 그냥 정말 뒤끝 없이 그냥 이렇게 싹 끝났다고 했잖아요. 뭐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뭐 무슨 일이냐 별로 막 이런 말도 없이 막 원망을 하거나 막 엄청 붙잡거나 막 이런 것도 없이.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욕할 걸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나이스했다 했는데 딱 그 페스티벌에서 만난 거야. 그래서 딱 보자마자 너 진짜 찌질해 이 말이 나왔던 거지.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거리감을 느꼈을 때 막 취업된 거 축하한다고 케이크랑 꽃다발 들고 집 앞에 찾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내가 하지 말았어야 했던 행동 같아. 약간 스스로 을을 자처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내 자신을. 근데 저희 오빠가 연애남매 보면서 그 스승님을 보면서 너무 저렇게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사랑에 빠진 눈으로 막 보면 안 된다. 너무 저렇게 티내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밀당을 좀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누굴 좋아하면 눈이 워낙에 또 큰 편이다 보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눈빛을. 그 지원님처럼 그 오묘한 눈빛. 알 수 없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그 눈빛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저는 제 감정이 제 눈에서 다 읽혀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좋으면 나도 막 눈이 막 반짝반짝 거리는데 저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야. 그러면서 밀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좋으니까 표현해주면 그 마음을 예쁘게 어겨주고 고마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빠가 했던 말이 좀 맞는 소리 같았던 게 오빠가 밀당이 너무 과하면 당연히 안 좋지만 그게 꼭 나쁜 것도 아닌 게 그냥 막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을 치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끔씩 깨닫게 해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매너남이 나한테 약간 좀 거리감을 갖고 좀 자기 취직됐다고 해서 나를 약간 좀 등한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나의 가치를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나도 좀 어떤 액션을 딱 취하거나 나도 그 사람한테 좀 무관심하게 굴고 그랬어야 됐는데 내가 막 그렇게 막 케이크에 꽃다발 막 바리바리 가져가가지고 축하해 막 이런 거는 그거는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내 가치를 약간 지키는 행동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빠가 한 말이 좀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 밀당이 그런 의미의 밀당일 수도 있겠구나. 상대방한테 내 가치를 알려주는 거. 그 연애 프로그램 보면은 열을 내는 부분들이 다 내 모습이 보여서야 다. 내가 왜 저런 가치 없는 사람한테 내가 왜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하고 내 진심을 다했을까? 저 사람은 나랑 마음의 깊이가 달랐는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혼자 그렇게 진지했을까? 이런 내가 나의 그런 울분이 있으니까 그 출연진 분한테 그러시지 마세요 막 이런 거야. 진심을 다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멋지게 아주 그냥 현명하고 똑부러지게 생각을 하다가도 누가 또 좋아지면은 또 엉망이 되기 마련이니 사람이 참. 그래도 좀 이렇게 현명하게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은 개선하고 좀 제대로 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뭐가 좋아져 버리면은 좋은 것만 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나도 상대방이 너무 내 좋은 모습만 보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날 왜곡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점은 안 좋은 점대로 보고, 근데 그것보다 나의 좋은 점을 훨씬 더 사랑하니까 만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김창아님 에세이에 너무 오늘 주제에 딱 맞는 말이 있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좀 이상한 날이에요.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사는 게 별거냐. 후회할 수도 있지. 괜히 그랬구나 싶은 일도 할 수 있고 사랑이 떠나갈 수도 있지. 안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랑 노래가 생기기나 했겠나. 가만 생각해보면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그래, 후회할 수도 있지.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네, 여러분, 이렇게 아주 오랜만에 연애썰로다가 혼술 토크를 해봤고요. 여러분, 이거 틀어놓고 주무시는 거 알아요? 지금 잘 자고 있나요?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자다가 한 새벽 4, 5시쯤에 깨더라. 벌써 열대야인가 봐. 어우. 그럼 저는 이렇게 언제나 짓거릴 테니 저를 배경음악 삼아서 푹 주무시고요. 난 그렇다면 너무 뿌듯할 것 같아. 언제까지나 이렇게 혼자 떠들 준비가 되어 있어. 여러분이 숙면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만나요. 그럼 또 저랑 뭔가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있다, 제 생각이 궁금하다 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 댓글 다 읽어보거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